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실전에 바로 적용해 수익 낼 수 있는 단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단타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고영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제가 상한가 패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분봉을 먼저 봐야 됩니다. 분봉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되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살짝 풀었다가 다시 닫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만드는 건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은 물량을 싸게 매집해서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는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싸게 사줄 개인 투자자가 없다면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중간에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본인들이 상한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잔량을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한가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빨리 상한가를 닫는지, 얼마나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때 상한가를 다시 닫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닫았다가 중간에 풀리고 다시 닫는 패턴은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반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봉상 패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패턴일 때는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패턴일 때는 우리가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봉을 통해 이 세 가지 패턴을 확인하고 일봉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고영 보시면 지금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패턴들을 통해서 분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2시 7분에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첫 번째 패턴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일봉 매물대 거래대금 이평선 주가의 위치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거래대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오늘 1,1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전에 거래대금 분석해 보시면 평균적으로 12억, 28억, 17억, 2, 30억 정도 들어오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 30억 정도 들어오던 종목이 갑자기 1,100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량 매집을 마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세력들의 물량 플러스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은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의 위치를 분석해 보자면 121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 상한가가 나왔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는 12,220원 이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봉 매물대를 확인하면서 지금의 상한가 위치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앞에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는데 제가 매물대를 쉽게 보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물대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매물대를 소화했다,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가 수익 구간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제가 차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차트가 있습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종목 토론방을 보다가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방송 혹은 지인들의 추천을 받고 이 종목을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길 기대하며 매수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예상과는 다르게 오르지 않고요. 이렇게 빠지고 횡보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수하셨죠? 여기서 매수하셨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계좌에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차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차트는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입니다. 매물대를 돌파한 차트인데 주가가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바로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쭉 빠지면서 횡보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했죠? 여기서 매수했죠. 지금 주가는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좌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물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통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물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 상승 파동의 이 물량은 매물대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이거는 매물대를 소화한 건가요? 아니면 매물대가 쌓여 있는 건가요? 매물대가 쌓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여기입니다. 12,220원이죠. 그런데 매물대를 보시면 14,000원부터 해서 24,000원까지 여기에 다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다 물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12,220원이죠. 우리가 내일 시가 매매나 장중 매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만약 매물대가 14,000원부터 24,000원까지가 아니라 12,000원부터 14,000원까지 매물대가 쌓여 있었더라면 이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빠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셨다가 물린 분들은 약 반년 이상 물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 어떤 사람이라도 팔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매물대가 있다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리는 것을 확인하고 중요한 지지라인과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금 고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죠. 매물대가 여기는 없고요. 14,000원부터 24,000원까지 쌓여 있다 보니까 지금은 12,000원이죠. 그 전까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갭이 15% 이상 뜬다면 14,000원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매도 물량들이 하나 둘씩 나오다 보면 그것이 투매로 확장되게 되고 그 투매로 확장되게 되면 장대 음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에 들어갔다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가에 우리가 짧게 들어갈 수는 있으나 갭이 높게 뜬다면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한가 패턴을 분석하실 때 분봉과 일봉, 특히나 매물대, 거래대금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인텍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좀 하나하나 뽑아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오늘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1선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여기 매집봉도 하나 보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대금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570억이라는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이전에 거래대금을 보시면 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날은 9억, 4억, 4억, 8억, 평균적으로 5억 정도 거래대금이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57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마치고 주가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거래대금 말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매집봉입니다. 이게 매집봉이라는 것인데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매집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세력입니다. 어떤 종목을 매집하려고 해요. 500억 정도 우리가 들고 있는데 무작정 시장가로 매수하실 건가요? 그런 세력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무조건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싸게 매집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박스권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죠. 주가가 말 그대로 이렇게 박스권 횡보할 때 세력들은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박스권의 상단이죠.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의 지지라인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500억이라는 자금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쓰는 방식이 두 번째, 악재를 터뜨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종목에 어떤 악재가 나온다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세력들 입장에서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단 이거는 세력들에게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쓰는 대중적인 방식이 매집봉이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캔들이 매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캔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옵니다.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 대금이 터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의 형성 과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캔들을 우리가 분봉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흘러가죠? 이렇게 갔다가 꼭대기를 찍고 다시 빠질 때 이런 캔들이 일봉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은 여기서 시작해서 왜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를 올렸다가 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물려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제가 여기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저에게 물량을 넘기시길 바랍니다. 이 캔들이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1030원에 출발해서 12,530원까지 찍고 다시 1720원까지 빠진 캔들입니다. 그러면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오겠죠. 자, 제가 시간을 돌려서 9월달, 10월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12,000원부터 약 15,000원까지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이제 빠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어떻게 되죠? 쭉 빠져서 10,000원을 이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박스 구간에서 물량을 싸게 담았다고 생각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너무나 무서울 겁니다. 당연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이 바닥을 이탈하고 10,000원까지 무너지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다가 12,530원까지 주가가 한번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네모난 박스 구간에서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12,000원대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캔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때 물량을 넘기지 않는다면 주가를 다시 횡보시키고 한 번 더 전저점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매집봉을 계속 띄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캔들과 거래대금을 분석해 봤으니까 오늘 상승 거래대금이 나왔던 이 캔들도 우리가 분석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봤던 캔들은 앞에 매집봉입니다. 지금의 캔들은 윗꼬리가 살짝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리치 나왔는데 우리가 이때 쓸 수 있는 기법은 121선 기법인데요. 121선 기법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121선을 기준으로 상한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121선 위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이것을 첫 번째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때는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121선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121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 121선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의 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1선 기법에 의해서 이 종목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지금 종가에 들어갈 수가 있죠. 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집봉 이후에 주가가 횡보하거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다 받아내고 세력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횡보하거나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아직 물량을 세력들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눌렸다가 양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121선을 기준으로 4, 5거래 정도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121선 기법을 이용하되 앞에 매집봉 이후 추세 상승 구간을 고려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하면 종가에 1,000만원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마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트 패턴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121선 손절 라인 잡고 단기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법을 공식처럼 외워서 바로 실전에 적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매집봉이나 거래대금, 이평선, 추세 여러 가지 개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할 매수를 할지 비중 베팅을 할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 패턴들, 차트 분석 방법들, 기법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서 하나하나 다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무료 차트 공부방 링크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패턴들은 모두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패턴만 실전에 적용하신다면 충분히 단기 투자로 꾸준히 수익 내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 여러 번 반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